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중동부와 부산시민식수원의 일부를 낙동강 본류에서 합천 환강과 창녕 강변 여과수로 바꾸는 환경부의 안이 의결됐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갈사만의 대규모 간척지 농지에서 벼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가 제때 공급되지 못한 탓인데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창원 문화 복합타운의 개관 시기가 다시 불투명해진 가운데 시행사와 운영법인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각 시군 시장 군수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강석주 통영시장과 함께합니다. 경남 중동부와 부산시민식수원의 일부를 낙동강 본류에서 합천 환강과 창녕의 강변 여과수로 바꾸는 환경부의 안이 의결됐습니다. 경상남도도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합천과 창녕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같이 올라온 합천과 창녕 거창 주민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 200여 명은 환경부 앞에서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는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도 통합 물관리 방안의 핵심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문제는 회피하고 보를 고착화하는 치수원 이전 문제를 강행한다는 게 이 방안의 문제점입니다.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 물관리 방안을 5개월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습니다. 합천과 창녕에서 90만 톤을 취수해 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등 낙동강 본류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취수원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경남도는 조건부 동의를 한다면서도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최우선 추진,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와 충분한 보상, 환경단체의 보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 등 선결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3분의 2에 달하는 도민들께서 낙동강 본류를 식수의 치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낙동강 물관리 방안은 반드시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설명회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하동군 갈사말의 대규모 간척지 농지에서 벼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하동 갈사만 일대의 대규모 간척지. 한창 파릇파릇 자라야 할 모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논바닥도 말라버렸습니다. 1년 내에 이 민족에 자기 먹고 또 용돈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물거품이 되버리니까 농업용수가 제때 공급되지 않은 탓입니다. 이 일대는 바다와 가까이 있어 염분 섞인 물이 있는 하천, 이른바 염구간과 농업용수로가 인접해 있는데 최근 만조기 때 염구간의 짠물이 농업용수로로 넘쳐 흐르는 바람에 농지에 물을 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류지 수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염분이 저희 양수장에 유입이 되어서 염분 유입으로 인해서 양수장 가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염구간의 수위를 낮춰주는 게 유일한 해법인데 염구간의 짠물을 바다로 퍼내 수위를 낮춰줄 펌프 시설이 때마침 보수공사 중이어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펌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모다가 고장이 나니 뭐나니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니 이러면은 농민들은 일주일 기다리면 우리 벼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이 펌프 시설들은 홍수 때의 수위 조절을 위해 만든 것이어서 반드시 가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는 생겼지만 책임질 곳이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농민들은 염구간, 병마기 공사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창원시가 이달 안에 개관하려고 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즉 SM타운의 개관 시기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세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사와 운영법인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M타운의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이유는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 창원시와 SM타운 운영법인이 맺은 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SM은 2, 3, 4층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판매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자인 주식회사 창원 아티움시티는 SM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SM 측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나의 문제가 클 것 같아요. 하지만 SM 측은 오히려 시행자인 창원 아티움시티가 시설 투자는 미루고 BTS 캐릭터 매장을 넣겠다고 하는 등 임대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SM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가 멋대로 입점업체를 데려오고 있고 오디션도 작은 기획사 데리고 자기들이 한다고 합니다.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창원시는 지난주 SM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 개관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SM타운 기부 체납부터 개관 이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겠다는 겁니다. 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합의가 지연되거나 어렵다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하고 개관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관 여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행자와 SM을 포함한 운영법인이 의견을 얼마나 좁혀 나가느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소나기가 연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국지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도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돼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통영이 19도, 창원은 18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통영과 창원이 26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7도, 합천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북서 내륙 지역은 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동안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도지사와 교육감 18개 시장 군수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석주 통영시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통영시의 공약 이행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머무는 관광도시 조성인데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저는 GMC부터 시민과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21년 전국 지자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저의 주요 공약 중에 머무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남망산 디지털파크 디피랑 개관입니다. 그동안 통영은 낮에만 북적이고 밤에는 한산해지는 관광 패턴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디피랑을 민선 7기 통영시의 문화관광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였고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운영 200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통영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품 대상 관광 상품 부분 대상 수상했고 또 한국관광공사의 경남 안심나들이 10선에도 선정된 디피랑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침체된 통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피랑 외에도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통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섬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또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상업 운행에 들어간 욕지섬 모노레일은 도서지역에서는 울릉도 다음으로 설치된 시설로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관광지 입장객 수가 줄었으나 통영 욕지도의 경우에는 욕지 모노레일 운행 효과를 바탕으로 오히려 관광객이 늘어나서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찾아가고 싶은 섬 수도 조성 사업을 준공했고 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뚜미도가 선정되는 등 새로운 섬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디피랑 같은 경우는 SNS에서 확실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림 신도시 중학교 이설 문제인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통영시는 공약 및 시민 정책 제안 총 80건 중에서 올해 1분기까지 총 43건을 완료했고 또 나머지 36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유일하게 부진한 건이 중림 신도시 중학교 이설 추진건입니다. 이 공약은 주변에 중학교가 없는 신도시 지역에 통영 시내의 중학교를 이전해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전은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통영교육지원청과 이설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그동안 협의해왔고 또 박종훈 교육감님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여 왔습니다마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의 신설이나 이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니 그 대안으로 중림 신도시와 가까이 있는 도산중학교를 활성화해서 중림지역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줄이고 또 그 진학 선택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공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산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시설 개선과 또 통학버스 임차로 지원 등을 통해서 앞으로 지원을 계속 더 늘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취임 후 3년 동안 침체된 통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안전 국가산단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저는 민선 7기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침체된 통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안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성동조선 해양이 HSG 성동조선으로 새롭게 출발해서 작년 5월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 DHI와 500억 투자 유치와 또 600명의 고용 일자리 창출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했고 점차 수주 환경 등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국가산업단지 내에 소규모 LNG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12월 동부가 LNG 허브 구축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올해 하반기 한국가스공사와 LNG 약 2만 톤 수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통영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통영은 또 대표적인 수산물 생산 도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을 가공하고 또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들도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통영의 굴만두를 하나의 예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제2, 제3의 굴만두를 기대해봐도 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통영에는 멸치를 비롯해서 굴, 멍게, 붕장어 등 연간 25만 톤 규모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은 대부분 살아있거나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1차 산업에 거쳐서 그동안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유지 조성을 우리 통영 시민들께 약속드렸고 올해 2월 도산면 소재 법송동원 일반 산업단지에 수산식품 산업 거점 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이 센터에는 수산식품 생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인 공장, 그리고 전시 홍보실, 그리고 시험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센터가 준공해서 가동되면 완전 가공식품 연구개발, 그리고 마케팅 지원 등으로 수산물 중소기업들이 가공식품 시장으로 대거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수산물 판매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수산물 고차 가공식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7개 업체가 참여해서 13개 품목의 가공식품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굴만두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수산물 신선식품 시장을 잘 수성해 나가는 동시에 제2, 제3의 굴만두 개발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가지고 수산물 가공 산업을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도내 문화계 공연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를 문철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제188회 창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이자 미완성의 마지막 걸작인 레퀴엠을 창원 시립교향악단과 소프라노 김은주, 테너 강현수, 바리톤 이동환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선보입니다. 신인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아리아를 선보입니다. 아리아로 떠나는 유럽 여행을 주제로 여는 경남 오페라단 신인 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조선 서화미술의 신비로운 예술 세계인 민화의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회 황해의 홀회가 10월 10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150여 년 전 조선 민화와 회화, 영상, 조각, 설치 등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중가요 골목길로 잘 알려진 신촌블루스가 의령을 찾습니다. 7월 1일 오후 7시 30분 의령 국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신촌블루스 골목길 공연은 나그네의 옛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대 없는 거리, 거리에 서서 등 신촌블루스의 명곡들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전사 및 순직 경찰관 밀영제가 오늘 오후 1시 함안군에 있는 6.25 전쟁 경찰 승전탑에서 엄수됩니다. QR코드로 보는 옛 추억과 6.25 전쟁 사진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창녕군 남지철교에서 열립니다.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6.25 전쟁 음식 체험전이 오늘 오전 11시 지리산 함양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서 전달과 현판식이 오늘 오후 1시 50분 산청군 금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부모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사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경남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대는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책임 여부를 떠나 학교가 가진 현 시스템으로 전혀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 동반자 노동자 3명이 낸 고용구제 신청권을 기각했습니다. 경남진호위는 고용기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구제 신청을 한 3명 가운데 1명은 진호위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3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진주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만큼 기증자의 뜻을 잘 새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령군도 지난 23일 이건희 미술관 의령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병철 전 회장의 고향이란 특별한 인연 외에도 문화분권 등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성군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성군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5년 동안 32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와 귀농어촌 및 창업, 주거복지, 참여활동, 문화기반 등 5개 분야 64개 중점 세부계획 사업입니다. 하동 군민들의 인근 시군에 있는 화장시설 이용이 확대됩니다. 하동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은 그동안 인근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인근 시군에서 시설을 개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둬 큰 불편을 겪었지만 최근 협의를 통해 시설 이용을 대폭 확대하게 됐습니다. 남해군의 대표 축제인 보물섬 마늘 한우 축제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열립니다. 만남 그 이상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마늘과 한우 특판 판매장 운영과 도전 만남벨, 만난 푸드쇼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지계 남산 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1,100원으로 산정하고 권고안을 창원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통행료는 1,512원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1,300원까지 내리도록 하고 여기에 창원시가 100원을 나머지 100원은 운영기간을 연장해 분담하는 방식으로 1,100원까지 낮춰서 개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